앞부분에 이제 복습 좀 할게요. 우리 이때까지 배운 것 중에서, 그러니까 중간고사 대비용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일단, 우리 11장에서 뭘 배울지에 대해서, 뭐, 물론, 녹화된 영상에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최근에 올려준 강의 동영상을 봤다라고 가정을 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볼게요. 자, 지금, 뭐, 용어 중심으로 우리가 좀 보자라고 했었어요. 일단, 새로 나온 용어들이 꽤 많으니, 그 용어를 좀 잘 이해하고, 그 용어에 따른 공식들이 있죠. 공식을 좀 잘 외우자. 그래서, 인스테니어스 파워라고 하는 거는 순시 전력 혹은 순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 순시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직류 전원에서 배웠었던 전력 구하는 공식 있죠? PT라고 하는 건 V, 아, VT 곱하기 IT다라고 하는 요거를 쓰면 된다. 근데 자, 교류 회로에서는 그러니까 평균 전력이라는 거를 아예 따로 다뤄요. 그 이유는 직류 전원에서는 순간 전력이나 평균 전력이 어차피 같거든. 왜냐면 항상 전압과 전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류에서는 이 사인 웨이브의 형태로 전압과 전류 그리고 이제 전력까지도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시각각 변해서 우리가 평균 전력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자, 평균 전력이라고 하게 되면 자, 얘는 뒤에서 다시 복습을 하겠지만 정의가 자, 한 주기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거 타워가 돼야 되는구나. 요 지금 그러니까 순간 전력을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을 한 후에 그리고 주기로 나누어주는 이런 계산 과정을 통해서 구한다라는 게 첫 번째 나오는 평균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근데 이제 평균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여러 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를 잘 좀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 이제 오늘 이거 이제 나갈 예정인데 이제 아마 수업 전반부에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후반부에 이거 하게 될 건데 자,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임피던스 매칭 뭐 혹은 임피던스 정합화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발전소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제로 P라고 합시다. 발전소가 있고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주면 소모하는 쪽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발전소 쪽에서 보내는 쪽에서의 임피던스가 있고 그리고 받는 쪽에서의 임피던스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개가 서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면 돼요. 결론은 그래. 근데 이제 뭐 유도하는 과정은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서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관계에 있으면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에요. 그러면 일단 임피던스를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임피던스를 가지고 전력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자, RMS value라는 게 있어요. 자, 실효값 혹은 대표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실효값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강의동에서 설명했었지만 자, 우리가 뭐 전력을 얘기해야 돼. 근데 사인 형태로 쓰여져 있어. 그러면 뭐 10 코사인 뭐 OT 플러스 뭐 40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알아듣기가 어렵지. 특히나 비교해야 되는 경우에 뭐 10보다 100이 더 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뭐 결국 코사인 사인 계산해서 뭐 코사인 값이 여기 있고 여기 있을 때도 값이 다르니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와닿지가 않잖아. 계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대표할 수 있는 값을 만드는 거예요. 단 조건은 자, 직류 전원으로 만들었을 때 그 직류 전원에 해당되는 값을 만드는 그것이 대표값이 되고 그게 RMS value라고 하게 되고 자,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이지만 결국은 자, 루트 2분의 1을 곱해주면 돼. 어떤 값에. 그러면 그게 RMS 값이 돼요. 물론 계산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뒤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자, apparent power, 이제 피상 전력이라는 게 있고 파워 팩터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컴플렉스 파워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요게 이제 순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책에 그러니까 이 책이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데 요 장에서의 그 구성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사실 컴플렉스 파워라는 거를 먼저 이해해야 되고 이해한 걸 가지고 어페런트 파워 그러니까 피상 전력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파워 팩터라는 거를 우리가 계산하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 나는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책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래서 여기 15장 11.5와 11.6은 그냥 이렇게 두 챕터를 묶어서 그냥 동시에 여기 강의 노트를 만들어 놨어요. 자,
컴플렉스 파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복소 전원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전원이라는 걸 배웠고 그 복소 전원이 공급하는 그 전원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얘기할 때는 그 복소 전력은 우리가 S라고 이제 앞으로 표현할 거고, 자, 전압 그리고 전류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하게 되면 복소 전력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자, P 플러스 JQ로 나타내게 되는데, 자, 당연히 복소 전력도 복소수예요. 그럼 복소수라고 하면은 실수부와 허수부가 있겠지? 그리고 그 실수부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평균 전력이 돼요. 허수부에 해당되는 거는 리티브 파워라고 해서 무효 전력에 해당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유효 전력. 복소전력이 있을 때 전력을 공급하고 혹은 뭐 소모하지만 실제로 소모되는 전력이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뭐 전력이 있죠. 내가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 실제로 일을 하는 혹은 실제로 소모되는 전력이 유효 전력이라고 해요. 이게 복소전의 평균력에 해당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 커패시터와 인덕터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전원과 그 소자 간에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돼서 소모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고받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실제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고, 그거를 우리가 자, 무효 전력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겉보기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전체 전력이라고도 얘기할 거고, 겉으로는 이만큼 있어 보여. 근데 거기서 실제로 일하는 게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좋은 어떤 기관이다, 혹은 뭐 좋은 뭐 상태다라고 얘기 못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를 수치화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게 여기 있는 파워 팩터예요. 실제 겉보기 전력에서 우리가 실제로 일하는 부분이 얼마만큼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게 파워 팩터예요. 그러면 파워 팩터라는 게 있고 그 파워 팩터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지. 그렇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파워 팩션이라는 걸 파워 팩터 우리가 뭐 덕터를 이용해 주겠는 추가로 다 나와주지 그런 과정들이 11.8절에서 다루게 될 예정이에요. 자, 이제 아직 나오지 않은 게 뭐냐면 자, 컴프레스 파워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파워 혹은 피상 전력과 컴프레스 파워 사이의 관계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 자, 컴플렉스 파워의 매그니튜드라면 다시 말하면 컴플렉스 파워는 약간의 벡터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컴플렉스 파워의 매그니튜드 값이 피상 전력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요게 11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했고 지난 그 동영상 강의에서 얘기 안 했던 부분은 이제 그 복소 전력과 이제 피상 전력 간의 관계 뭐 그런 것만 조금 더 추가된 거니까 지난 강의 안 본 사람들은 좀 그걸 보고 좀 다시 복습을 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9장에서 배웠던 내용이 주이긴 한데 10장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9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응용해서 회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저 회로를 해석하는 부분이 주였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 마지막으로 복습을 하면 자, 좌표책의 변화에 대해 배웠어요. 좌표책의 변화에 대해서 배웠고, 자, 직교좌표계가 있었고, 자, 극좌표계가 있었어요. 자, 직교좌표계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은 복소 평면이 있을 때 X축을 실수부, 그다음에 Y축을 호수부로 표현했을 때 자, 어떤 한 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 이 점의 X축으로의 정사형 값을 우리가 A, 그다음에 Y축으로의 정사형 값, 프로젝션 값을 B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있는 A와 B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직교좌표계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었고, 자, 극좌표계 형식, 그다음에 뭐 저기 삼각함수 형식, 그다음에 지수극좌표계 형식 다 비슷한 얘기였는데, 자, 결국은 요 세 개가 의미하는 거는 원점으로부터 지금 요 점까지의 반지름의 거리, 그러니까 반지름이 아니라 길이를 우리가 자, A의 매그니튜드 혹은 반지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 이것과 요 X축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의 각도 알파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자, 요 각도 알파는 자, 요거 실수값, 허수값이라고 했을 때 자, 탄젠트 역함수의 a분의 b로 표현을 할 수 있었고 요 a라고 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우리가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이것이 x축으로의 정사형의 값, 그리고 이게 y축으로의 정사형된 값이죠. 그래서 저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다 같은 점을 나타내는데 표현 방법만 다른 거고, 자, 좌표계 변환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직교좌표계를 쓰는 게 유리한 때는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는 직교좌표계로 계산하는 게 편하고요. 복소수의 나눗셈, 곱셈을 할 때는 극좌표계 형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고, 페이저 형태로 바꿨을 때 우리가 폴라폼 그리고 익스포넨셜 폴라폼으로 계산 원리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뒤쪽에서 페이저를 이용하는 게 나오죠. 자, 잊어버리기 전에 계산기 필요해요. 이번 중간고사는 무조건 계산기 들어가야 돼. 알겠죠? 공학용 계산기, 그냥 계산기 말고 반드시 시참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페이저라는 거를 배웠었죠. 페이저라고 하는 것은 자,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그 반지름의 길이 그리고 각도만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정연파 신호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었고 자, 정연파 신호는 지금 실수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있는 이 페이저 표현은 자, 복소수 형태로 바꾼 후에 지금 변한 것이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저를 이용해서 푸는 건 좋은데 페이저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를 다시 실수값으로 바꿔주는 것까지 해줘야 최종적으로 답이 나온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유도 과정은 이랬었죠. 지금 복소 전원으로 바꿔준 거예요. 실수 전원이 VG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 실수 전원을 복소 전원의 형태로 바꿔준 거고 여기서 지금 시간에서 변화하지 않는 성분인 이 두 개를 빼고 시간에서 변화한 성분을 따로 구분해서 표현한 거고 시간에서 변화하지 않는 성분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이제 그러니까 복소가 아니라 지수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좀 간단하게 이와 같이 파이구나.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도 같은 표현 방법이다. 그러니까 페이저 형태로 표현하는 같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페이저로 표현할 때 주의해야 될 거 하나가 있었죠. 뭐냐면 자, 매그니튜드 값은 어떻게 돼? 양수여야 돼. 그리고 코사인 코사인 형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위상값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그러니까 코사인 형태의 실수 값이 적혀져 있는 경우에는 저거를 페이저로 변환했을 때 그냥 매그니튜드 값과 위상값을 가지고 표현해 주면 돼요. 그런데 자, 사인 형태가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90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위상에서 마이너스 90도를 계산해 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지? 네. 자, 지금 에버리지 파워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기까지는 설명을 했는데 사실 요거를 설명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 붙어 있는 요게 이제 복소 전력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복소 전력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어, 가령 3에 30도라는 것이 전류 I라고 합시다. 그러면 I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얼마일까? 응, 맞아요. 이렇게 되죠. 자, 왜 그렇게 되냐면은 자, A 플러스 JB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좌표상에 찍어보면은 요게 A, 요게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요만큼의 각도를 가지는 저 점이겠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고 하면은 A 마이너스 JB가 되겠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B 값을 갖는 위치에 점이 찍혀요. 그러면 요 세타 값이 같은 값인데 마이너스 붙으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과 같고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자, 전류의 경우에 뭐 우리가 수동 보기 전에 앞으로 이제 맞춰줘야 돼요. 오늘 두 번, 그러니까 쉬는 시간 이후에 나오게 될 텐데 가령 뭐 어떤 회로가 있고
이 방향으로 전류 I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수동부호 규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I, 마이너스 I가 되겠지? 마이너스 I로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자, 마이너스 I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려면 180도를 더하면 돼요. 빼도 돼. 더하고 빼도 돼. 그래서 3에 30도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를 해주면 돼요. 자, 왜 그러냐 하면 그 좌표를 생각하면 참 좋아. 자, A 플러스 JB라는 것이 있고 이거를 I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마이너스 I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JB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A, B의 값을 찍어주면 A, B고 이 위치겠지. 이걸 세트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에 해당되는 건 여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어쨌든 요 값이 세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값에서 이만큼 넘어가기 위해서 얼마만큼이나 가야 될까? 아, 잠깐만 어디가 세타? 에이. 맞아. 네. 180도만큼 넘어가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가 되면 돼요. 자,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나올 거거든. 자, 켤레 복소수, 공액 복소수 혹은 컴프레스 컨주게이터를 바꿔줄 때는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인 각도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돼요.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이제 복소 전력을 계산할 때 이게 소모되는 전력이냐 아니면 흡수된 전력이냐를 보려면 이게 부호를 판단해야 돼요. 부호를 판단해야 되는데 부호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 수동복 규정을 만족하게 어, 맞춰줬다라고 가정을 하고 부호를 판단해. 그러면 수동복 규정을 만족할 수 있게 전류의 방향을 바꿔줘야겠지. 그런 경우에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를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요게 복소 전력에 해당되는 거고 복소 전력의 실수부의 2분의 1을 곱하면 그게 평균 전력의 또 다른 공식이에요. 여기 쓰여져 있는 게 평균 전력의 공식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평균 전력의 또 다른 공식이 되고 여기에 플러스 하나의 평균 전력 구하는 공식이 하나 더 나올 거거든. 자, RMS 밸류라는 거를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이 하나 더 나올 거예요. 그거는 오늘 혹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가 요 문제를 같이 풀어봤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페이저라는 걸 도입해서 문제를 풀면 참 쉽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 페이저를 이용해서 혹은 복소전원을 도입해서 문제를 푸는 이 방법들은 자, 고유응답을 구할 때는 안 써. 강제응답을 구할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 중에 고유응답과 강제응답 잠깐만.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을 구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때 고유응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미분 적분을 포함하는 식으로 구해야 되고 강제응답의 경우에만 여기 있는 이 페이저를 이용하는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일단 지금 여기 I1, I2라고 하는 두 개의 메쉬 커런트가 흐른다라고 하고 여기 두 번째 전류 같은 경우는 I2 같은 경우는 전류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I2 값이 그냥 여기 있는 이 전류원의 값과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죠. 그러면 이 왼쪽에 지금 빨간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이 회로에 대해서만 회로 방정식을 세우면 되고 자 KVL을 이용할 거고 여기 4옴에 흐르는 전류가 결국 I라고 한 전류랑 I1이라고 한 전류가 같으니까 4I1으로 우리가 풀면 되고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I1과 I2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니까 이게 지금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지금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에 대한 공식이 쓰여져 있고요. 그게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지금 여기 전압원에서 나가는 전압원에 걸려 있는 전압과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죠. 그래서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이 될 수 있도록 맞춰주고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계산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요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여기 변화하는,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부분이 있고,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치? 자, 그리고 이것이 서로 덧셈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자, 직교좌표계 형식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 결과를 다시 여기 있는 것처럼 페이저 혹은 이제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줬어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뒤쪽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앞에서 구했었던 그 값이 여기 나왔고 자, 지금 강제함수가 익스포넨셜 형태이기 때문에 시험 강제해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이렇게 정했고 자 이거를 요 I1 대신 대입해서 지금 문제를 풀게 되면 자 뭐 A 값이 구해지고 그 최종적으로 구해진 A 값에서 지금 리얼 파트만 따로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은 답이 나온다. 자, 이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이 좀 해보도록 해요. 알겠지? 그냥 전체적으로 어떻게 푼다라는 복습에 대한 개념만 갖고 온 거니까. 자, 그리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거죠. 자, 우리가 페이저 회로로 변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이 페이저 회로를 변환할 때 각각의 소자 RLC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변환식이 성립한다. 자, 지금 결론적으로 저항은 그대로 저항값을 유지하는 것으로 써주면 되고 인덕터는 자 J 오메가 L의 형태로 바꿔주는데 자 매그니튜드 입장 그러니까 하나하나 봅시다. 자 V는 R 곱하기 I라고 하는 오메 법칙이 지금 페이저 회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매그니튜드 입장에서는 전압의 매그니튜드는 자 전류의 매그니튜드의 저항을 곱한 값과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거죠. 자, 동일 위상이다. 전압과 전류가 동일 위상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복소 전력을 구하든 아니면 평균 전력을 구하든 할 때 전압의 페이지에서 전류의 페이지를 뺀 것에 코사인 값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코사인 파이 V 마이너스 파이 I에 해당되는데 자, 파이 V 마이너스 파이 I 값이 지금 이 저항의 경우엔 0이겠지. 그러니까 1의 값을 가져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요 인덕터와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90도만큼의 차이가 나게 되죠. 코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는 0의 값을 가져. 그러면 유효 성분, 그러니까 평균 전력의 입장에서는 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요 관계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인덕터의 입장에서는 전압 V는 그러니까 페이저 전압 V는 J 오메가 L 곱하기 I로 정의가 되고 자 매그니튜드 입장에서는 VM에 오메가 L 곱하기 IM을 곱한 것이 전압의 그 매그니튜드에 해당되고 자 파이 V는 파이 I의 90도만큼 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커패시터와 관련해서는 J 오메 그림이 어딨어? 아, 이렇다. 예. 커패시터와 관련해서는 자 V는 J오메가 C분의 1 곱하기 I로 정의가 되고 자 매그니튜드는 자 이와 같이 변형이 되고 위상의 입장에서는 자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뒤쳐져 있는 것으로 보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90도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동일 위상이냐 아니면 90도만큼 차이 나는 위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계산 결과가 좀 달라지는 거고 자 타임 도메인에서의 RLC의 전압 전류 관계식 그리고 자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전압 전류 관계식을 이렇게 써놨고 자 요거 반드시 외워야겠지 그치 음. 자 중간고사에는 페이저 회로로 변환하라는 얘기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자 또 뭐가 나올 거냐 하면 등가 임피던스 구하는 거 될 거예요 그렇지 뭐 독립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딘가에 포함돼서 구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직 문제는 출제하지는 않았어 자, 그리고 우리가 자,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정의했었어요. 임피던스는 자, 전류의 페이저분의 전압의 페이저로 해서 계산을 했었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고 자, 임피던스의 위상 값은 자, 전압의 위상값에서 전류의 위상값을 뺀 것과 같다. 그리고 임피던스를 우리가 역수를 취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어드미턴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어드미턴스 뒤엔 그렇지 여기 있지. 예, 어드미턴스라고 했었죠. 자,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 분의 1로서 정의가 되고 자, 실수부와 허수부가 나눠지는데 실수부의 값을 우리가 G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었던 컨덕턴스에 해당되는 값이고 허수부에 해당되는 것이 자, 서세턴스에 해당되는 값이다. 자, 그리고 임피던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실수부에 해당되는 게 저항값이에요. 그리고 허수부에 해당되는 게 자, 리액턴스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얘가 포함하는 거는 커패시터와 인덕터에 해당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겠죠. 자, 우리가 임피던스로 변환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예요? 자, 커패시터와 인덕터 저항을 그냥 하나의 동일한 소자처럼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저항, 직렬 연결을 다루듯이 하면 되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저항의 병렬 연결을 다루듯이 하면 되는데 단 복소수이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복잡하겠지. 그렇죠? 그것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자, 그냥 단순 합으로서 등가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고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어드미턴스를 이용해서 정의하긴 했는데 자, 역수의 합으로써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예가 여기 아래쪽에 쓰여져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뭐 포함되었던 예인데 그냥 같이 한번 풀어보자라는 의미로 갖고 와봤어요. 자, 우리가 합성 저항 구할 때 가장 먼저 했어야 될 게 뭐냐면, 자, 관점 혹은 시점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했었죠. 지금 여기는 문제에서 알려줬지. 바깥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쳐다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된다. 자, 그러면 가장 먼 쪽부터 차례 줄여나가면 됐었어요. 가장 멀리 있는 게 지금 8옴 저항이고, 자, 지금 0.2헨리니까 J 오메가 L에 대입해서 바꿔주면 되죠. 자, 오메가 값이 여기서 얼마야? 50이라고 문제 주어져 있지? 그러면 0.2 곱하기 50 곱하기 L이 J 하게 되면 자, 10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자, 10J 해당되고 자, 3옴 그대로 써주면 되고 이 밀리페럿 같은 경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 지금 오메가가 50분의 1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J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J 곱하기 50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10밀리페럿에 해당되는 임피던스 값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랑은 가장 인접해 있고 서로 직렬 연결이지. 그럼 저 두 개의 값은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G3에 해당되는 것이 요거예요. 그리고 G2에 해당되는 게 여기 요 두 개. 얘네 둘만 보면 얘네 둘은 직렬 연결이잖아. 그래서 이게 G2에 해당되는 거고 얘를 G1에 해당된다라고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G2와 G3 간에 여기 병렬 연결 합성 임피던스에 G1에 해당되는 것을 더해서 최종적인 여기 임피던스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고 계산은 좀 복잡하지만 지금 설명한 대로 풀어 나가면 돼요. 알겠죠? 음. 자,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겠어? J 오메가 L, J 오메가 C분의 1, 그리고 저항 그대로 저항값을 유지하는 요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페이지 회로로 변환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어놨어요. 자, 지금 우리가 페이지 회로로 변환할 때 일단 전원부터 변환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이걸 봤을 때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야? 자, 매그니튜드가 실수인지 양수인지 확인해야 돼요. 실수가 아니고 양수가 아니면 바꿔줘야겠지? 그렇죠? 근데 여기 실수이니까 매그니튜드 5. 자, 위상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위상값을 구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게 뭐? 코사인인지 사인인지. 코사인이면 그냥 그대로 위상값 쓰면 되고 사인이면 마이너스 90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상값 0이니까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5에 0. 앵글값 0이라는 것이 저것의 페이저 표현이 해당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것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저항값은 그대로 써주고, 그렇지? 자, 인덕터 같은 경우는 여기 쓰여져 있는 공식,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여기 쓰여져 있는 J 오메가 C분의 1로 변환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아, 문제에서, 내가 저기 위에 문제를 지워버렸거든? 근데 거기 아마 저기 오메가 값이 적혀 있었나? 아, 아니구나. 여기 오메가 값이 여기다. 아, 이게 오메가 값이죠. 그쵸? 오메가 값이기 때문에, 자, GL 같은 경우는, 자, J 곱하기 3 곱하기 1에 해당돼서 3J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얘는, 자, J 오메가 C분의 1에 해당되니까, 어, 마이너스 J의 오메가가 3, 5분의 1. 그러면 이게 3 마이너스 J.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지. 자, 페이지 회로로 바꿔라라고 하면은, 자, 전원은 이와 같이 페이지 형태로, 나머지 소자들은 임피던스 형태로 바꿔주면 돼요. 그게 페이지 회로로 변환하는 회로예요. 알겠죠? 민재야, 알겠어? 자, 우리 지금 이제 11.1부터 들어가는데, 이제 복습에 대한 내용이고, 자,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아까 앞부분에 도입부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순시 전력에 대한 건데, 어, 구분을 잘 하면 돼요. 내가 이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순간 전력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평균 전력에 해당되는 건지. 왜냐하면은 공식이 달라져요. 순간 전력이냐 평균 전력에 따라서 공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인해야 되고, 자,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자, 지금 정연파 회로다라고 생각하고 전압과 전류가 정연파 신호라고 생각한다면 주기 신호겠지? 주기 신호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쓴 거고, 자, 여기 요 공식에 t 플러스 t를 대신, 아니, 그러니까 t 플러스 캐피탈 T를 대신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리에도 같은 값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자, 이 위에서 정의에 의해서 주기잠수 정의에 의해서 같으니까 결국 아니 순간 전력도 주기함수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기가 좀 다르지. 그래서 아래쪽에서 이제 계산을 이렇게 열심히 해보면, 자, 이만큼의 값과 이 뒤에 있는 요 두 개의 항의 합으로서 나타나지는데, 앞부분에 있는 이 항은 우리가 이제 고배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데, 삼각함수 고배 공식에 의해서 이 항을 보면은 오메가와 t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얘는 시간이 돼서 변화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상수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값을 뭐 x축 위로 혹은 아래로 움직여주는 건데, 여기는 이제 위로 움직이는 걸로 그리긴 했는데, 자, 요게 지금 여기 첫 번째 항에 해당하는 것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항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t 값이 있고 오메가 값이 있는데, 제가 두 배 오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인다? 오메가보다 두 배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지금 이 그림이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려지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여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긴 한데, 자, t가 되었을 때에 지금 두 번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스윙이 두 번 일어난다. 그러니까 두 주기. 지금 순시 전력의 두 주기가 이 뭐지? 전류의 한 주기, 아니, 전압 전류의 한 주기, 그치, 같은 얘기지. 순시 전력의 두 주기가 전압 전류의 한 주기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이게 제일 중요해. 이 공식 아는 거. 그리고 이것도 일단 알고는 있읍시다. 뒤쪽에서 좀 나오긴 하니까 평균 전력 구할 때. 자, 이렇게 하고, 자, 평균 전력 구하는 때도 이 공식 그대로 유도가 되죠. 유도가 돼서 쓰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조금 더 일반화 시켜놨을 때에 대한 얘기고, 지금, 자, 그러니까 공식 유도한 거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유도된다라고 지금 보여줬어요. 자, 이번에 그 중간고사 보면서 좀 요것도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프리퀀시 f는 t분의 1. 그렇지? 그러면 자,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끝내 2파이에 해당되겠지? 그치? 자, 요 공식 좀 외우고 시험봅시다. 어떻게든 쓰일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회로에 쓰는 거는 오메가 값이에요. 근데 뭐 뒤쪽에서 문제 나왔었지만 프리퀀시 값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 프리퀀시 값을 주면 그 프리퀀시 값을 가지고 오메가 값을 구해야겠지. 그렇죠? 오메가는 어떻게 돼? 프리퀀시 값이 주어지면 2 파이 F에 해당돼요. 자, 요거까지도 외워둡시다.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프리퀀시 값을 주는 경우가 있었어. 그러니까 확인해야 돼. 이게 오메가 값인지 프리퀀시 값인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오메가 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메가 값으로 변환해 준 후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다시 이제 정신 차렸어? 이제 정신 차렸어? 외워. 알겠지? 자, 사실 요거는 갖고 오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보면은 저거를 만들려고 하다가 뭔가 좀 꼬였나 봐. 자, 주기함수 아니야, 주기함수란다. 평균 전력이라는 게 있었죠. 자, 평균 전력의 정의는 이와 같이 정의돼요. 자, 한 주기 동안의 순시 전력을 적분하고 그리고 그거를 자, 주기로 나누어 주게 되면 그게 평균 전력에 해당돼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이렇게 쓰는 표현에 대해서만 좀 다른 거고 어차피 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유도를 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언제든 적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적분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적분 없이 푸는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뭐 약간 일반적으로 유도를 해서 보면은 자 여기 있는 요 PT를 유도하는 거는 앞에랑 똑같아요. 똑같이 나오는 거고 그거를 여기에 대입한 거고 뭐 그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여기 안 나오나? 음. 적분을 했을 때,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주기함수를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하면 얼마가 돼? 도현아? 주기함수를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하면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를 참. 자,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를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하면 값이 얼마? 민재. 0. 여기 플러스인 부분이 있고 마이너스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0이 돼요. 자, 그러면 두 주기에 대해서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0이겠지. 세 주기로 해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자, 오메가분의 2파이라고 하는 게 결국 주기 t에 되는 건데 지금 이 오메가로 돌고 있다고 하면 두 번 돈다는 얘기예요. 두 주기를 돌았다는 얘기고 한 주기를 돌던 두 주기를 돌던 사인 혹은 코사인 함수에 대한 적분이니까 이 값은 적분값이 0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남는 게 요것만 남게 되고 자, 요것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계산해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자, 중요한 거. 자, 요거는 외워야겠지? 음. 자, 평균 전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페이저를 알고 있어도 페이저 회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거고 자, 2분의 1의 전압의 매그니튜드에서 전압의 매그니튜드와 전류의 매그니튜드를 곱하고 코사인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뺀 값이 우리가 구하는 평균 전력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복소 전력을 이제 뒤에서 배우고 나야지 이제 이게 설명이 되긴 하는데 자, 복소 전력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정의가 돼요. 자, 뭐 뒤에서 오늘 어차피 할 거니까 그냥 같이 잠깐 그 같다는 것만 좀 보여줄게. 자, V라고 하는 페이저가 있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V라고 하는 그 VM이라고 하는 것의 각도 뭐 파이 V라고 합시다. 자, I라고 하는 페이저 값은 IM의 각도 파이 I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해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IM의 자, 마이너스 파이 i가 되겠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 자, 여기 v 곱하기 i의 플러스 컨주게이트를 하게 되면 자, 매그니튜드는 매그니튜드끼리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vm 곱하기 im이 될 거고 자, 위상들은 위상들끼리 더해주면 되죠. 곱이니까. 얘와 얘의 합인 거고 자, 이렇게 하는 거고 자, 파이 v 마이너스 파이 i에 해당된다. 그러면 지금 요게 결국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것의 실수부가 나타내는 게 Vm 곱하기 Im의 코사인 파이 V 마이너스 파이 I가 될 거고 앞에 2분의 1 곱해져 있던 거 우리가 안 했으니까 2분의 1까지 곱해주게 되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소 전력, 이제 다시 얘기하면 자, 요게 복소 전력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아직 배우진 않았어. 배우진 않았고 복소 전력을 나타내는 거고 복소 전력의 실수 부분에 2분의 1을 곱하면 뭐가 된다? 평균 전력이 된다. 알겠죠? 음. 자, 지금 요게 평균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그러면 딱 세 개 나온 거지. 자, 순간 전력을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주기로 나눠주는 공식이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이 지금 2분의 1의 VM,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압의 매그니튜드 곱하기 전류의 매그니튜드 곱하기 코사인 전압의 위상 마이너스 전류의 위상 해준 게 두 번째 공식. 그리고 자, 복수 전력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세 번째 공식. 여기에 하나가 더 나올 거예요. 그 하나는 이제 RMS라는 걸 배우고 나면 이제 나올 테니까 그거는 좀 더 이따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총 4개의 평균 전력 구하는 공식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봅시다. 지금 아까 평균 전력 구하는 거 관련해서 얘기했었죠. 자, 페이저 표현으로 바꿨을 때도 뭐 같은 얘기야. 어차피 지금 앞에 쓰여져 있는 요 얘기가 요 얘기가 페이저로 바꿨을 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페이지 표현을 바꾸게 되면 자, 이렇게 바뀐다라는 건데 여기 요게 결국 나타나는 게 뭐예요? V라고 하는 페이저의 매그니튜드 값, I라고 하는 페이저의 매그니튜드 값이니까 어차피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두 개는 서로 다르지 않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지금 여기 저항이 있다. 저항이 있는 회로에서의 평균 전력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뒤에 있는 코사인 파이 V 마이너스 파이 I일 때 저항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다뤘었지만 전류와 전압 간의 동일 위상이죠. 그러면 둘을 빼면은 요 값은 0이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식이 성립한다라는 건데 이거를 굳이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냥 대입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커패시터와 인덕터 같은 경우는 자, 인덕터의 플러스 90, 그다음에 커패시터 마이너스 90도만큼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빼게 되면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만큼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자, 코사인 90도는 0의 값을 가지니까 그 값이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수 성분이 없다는 얘기랑 같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렇고 지금 요거는 달리 갖고 온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여기 그려져 있는 요거가 페이저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저로 바꿨을 때 이제 위상에 대한 그런 관계식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요거는 그냥 요것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자, 페이저별로 바꾸기 위해서 4코사인 2t가 주어져 있으니까 지금 매그니튜드가 실수인지 양수인지 보고 실수랑 양수 만족하니까 그냥 써주면 되고 자, 위상을 봤을 때 일단 코사인인지 사인인지를 확인하고 코사인이면 그대로 써주면 되죠. 자, 위상 0도 그리고 여기 요 값이 오메가에 해당되는 값이죠. 그래서 저항은 그대로 저항값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자, 그러니까 1N이 값은 J 오메가 L이니까 지금 2 대입해주고 1 대입해서 J2가 되고 여기는 J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오메가 값 2,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1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2J라고 하는 요 값이 나온다. 나머지는 그 동영상 설명한 거 좀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전류 분배 법칙 써서 전체 전류를 구한 다음에 전류 분배 법칙을 써서 I1에 해당하는 값을 구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요거는 넘어가고, 자, 이제는 좀 넘어가서, 자, 요거 봅시다. 자, 최대 전력 전송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요거는 그러니까 이해를 좀 먼저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이거예요. 자, 지금 여기가 요 왼쪽에 있는 요 박스 부분이 전력을 생성해서 이제 보내주는 쪽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일종의 발전소라고 생각하자고요. 발전소에 보면은 그 전압이 있을 거고, 자, 어쨌든 얘가 보내줄 때 그 전선 와이어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뭐 그런 걸 다 포함한 어떤 임피던스 성분이 있다고 합시다. 저항 성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받는 쪽에서 소모하는 쪽에서 로드 임피던스가 있다라고 해요. 자, 정말 간략하게 그렸을 때 이와 같은 개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얘 입장에서 최대 전력을 전송받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로드가 맥시멈 파워를 얻기 위한 것을 얘기하는데, 자, 결론적으로 GL이 GT의 콤프레스 컨주게이트 관계를 만족하면 최대 전력이 전송되는 조건이에요. 자, 지금 뭐 앞으로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내가 뭐 여러 개 설명하고 뭐 식도 복잡하게 나오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저거 하나야. 자,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은 근데 이건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은 자, 여기 전송부가 있죠. 전송부가 있고 이제 수신한 데가 있지. 둘을 하나의 임피던스로 만들어줘야 돼. 요거 하나로 만들어주고 요거 하나로 만들어줬을 때 이거 두 개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니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니까 뭐야? 합성 임피던스를 구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걸 구한 후에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결론은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 거고 그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이제 그 구하는 과정이에요. 자, 지금 음,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여기 보면은 네, 일부러 여러분들 슬라이드는 아마 색깔 강조가 안 돼 있을 텐데 일부러 빨간색 나왔거든. 에버리지 파워에 대한 거예요. 평균 전력에 대한 거예요. 평균 전력에 대해서 최대 전력에 대한 공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아니, 그러니까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지금 보면은 이제 저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공식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맥시멈 에버리지 파워, 그러니까 그래서 맥시멈 에버리지 파워는 여기 Pmax를 구했을 때 지금 여기 분모에 8이라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게 그냥 맥시멈 파워인 경우가 있어. 평균 전력이 아니라 그냥 맥시멈 파워인 경우. 그때는 여기 보면은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대 평균 전력을 구하라는 거냐, 아니면 그냥 최대 전력을 구하라는 거냐에 따라서 그 공식 형태가 달라지니까 저거는 좀 구분해서 좀 앞으로 생각하고 구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가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에버리지 파워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뭐 혹시 다른 교재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이제 지금 복학생들 중에 왜 예전에 회로 해석책 갖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 거기는 요 2분의 1이 빠져 있을 거야. 그 이유는 평균 전력이 아니라 그냥 전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에버리지 파워를 구할 때는 자, 이와 같이 되는 거고. 자, 지금 여기 전류 I가 흐르고 있고 크게 보면은 하나의 룹이잖아요. VT라고 하는 전압원이 있고 거기에 GT와 GL이라고 하는 임피던스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렬 연결 합성 임피던스를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것 분의 전압을 하게 되면 그게 전류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전류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공식이 아직 안 나왔었지. 음. 전력을 구하는 공식인데 여기 아마 뒤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순서가 그래서 그런데 자, 전력 구하는 공식이에요. i제곱 r에 해당되는 거라고 봅시다. 네. i제곱 r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면은 자, 여기 임피던스의 실수부에 해당되는 것이 결국은 r에 해당되는 값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i제곱에 대한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분의 1이 곱해져 있는 형태이고 자, 요 식에다가 저 i 값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자, GL을 우리가 복소수 형태, GT를 복소수 형태로 했을 때
자, 이거를 다 대입해서 구한 아래쪽에 있는 요 값이 최대가 되게 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냥 여기는 지금 가정들에 의해서 뭐 나온 것들을 다 대입해서 정리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온 식이 요거야. 알겠지? 여기까지는 일단 따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앞쪽에 쓰여져 있던 식이에요. 이게 앞쪽에 쓰여 있던 식이고 요 식에다가 여기 요 식이 최대가 되기 위한 조건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XL의 입장에서는 지금 요 값이 0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저항값은 0이 될 수 없다라고 해도 XL과 XT 값은 서로 0으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어쨌든 최대 값을 갖게 되는 첫 번째 조건이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얘를 편미분을 해. L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극대값, 최대값 구하는 한 번 미분해서 극대값, 최대값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최대값을 구하게 되면 자, 지금 요 식이 0이 돼야 되잖아.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고 얘가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어 그렇지. 아니. 얘가 0이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풀어내야 되는데 구하는 과정이 안 써 있구나. 음, 풀자. 네, 그, 풀 필요가 가져 있나 싶긴 한데. 이거 fx분의 뭐 gx에 대한 그 미분이잖아요. 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gx분의 fx에 미분을 하게 되면 뭐 분모의 제곱분의 f 프라임 x gx 마이너스 fx 이렇게 풀면 되죠. 미분. 그래서 그냥 결과만 얘기해 줄게. 그냥 이거를 내가 다 유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얘를 방금 전에 했던 그 식에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저 식이 RL 플러스 RT의 3승분의 RT 마이너스 RL이 돼요. 이거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조건을 찾아주면 되거든. 분자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0이 되면 되니까 RT 이퀄 RL을 만족하면 돼요. 일단 얘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첫 번째 여기서 XL 플러스 XT 이퀄 0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요게 두 번째 조건이니까 지금 우리가 XL이라고 하는 음, 앞에 있었구나. 지금 여기 GL이라고 하는 게 이와 같이 정의되어 있었고 GT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RL은 RT와 같고 그리고 GL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RL 플러스 JXL 그리고 여기서 지금 RL 대신 RT를 넣어주게 되면 RT 마이너스 JXT의 형태가 되는 거고 이게 결국은 뭐예요? 요 GT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최대 평균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부하 임피던스 GL이 자 하나로 줄였을 때 태분행 임피던스 GT의 켤레 복소수와 같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의 최대 전력이 얼마가 되느냐인 건데 자, Pmax는 자, 요 식에 대입, 그러니까 평균 전력을 구하는 요 식에 대입한 거고 최대 전력이 되는 게 GL 값이 GT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를 만족할 때니까 그거를 대입해서 쭉쭉쭉쭉 풀면 자, 요게 결론이에요. 요거는 자, 뭐 유도를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지? 그치? 결론을 좀 외워둡시다. 그리고
자, 여기 임피던스를 어드미턴스로 바꿔서 풀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오늘 그 수업 마치고 집에 가서 한번 좀 생각해 본 다음에 유도 과정이 필요하면 얘기해요. 그럼 내가 다시 풀어줄게. 알겠지? 자, 맥시멈 에버리지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2분의 1이 붙어 있어서 분모에 8이 들어간 거고 맥시멈 파워인 경우에는 2분의 1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4RT분의 VT의 제곱으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잘 봐야 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최대 평균 전력을 구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최대 전력을 구하라는 건지에 따라서 2분의 1만큼의 차이가 나요. 오케이? 도현아, 또 엉뚱한 거 쓰고 와서 따지고 그러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같이 좀 풀어봅시다. 자,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맥시멈 에버리지 파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분모에 8이 들어간 공식을 써야겠지.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GL이라고 하는 로드 임피던스가 있는데 로드 임피던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의 임피던스 GT, 그러니까 태분행 형태로 바꾼 GT라고 하는 임피던스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오픈시켜야겠지? 오픈시키고 나면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음, 그 태블행 등가 저항을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처음 해야 될 게, 일단 로드 저항, 그 부하 저항 부분을 제외시키고, 개방시키고 난 후에 뭘 했어요? 독립전원이 있는 경우에 독립전원을 없애줬었지.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독립전원을 없애줘요. 그렇게 나온 회로가 이거야. 그러면 바라보는 방향이 자 오른쪽에서 이 왼쪽 방향으로 회로 안쪽을 들여다보는 방향이 될 거고 가장 먼 쪽부터 줄여주면 되죠. 자 4옴 저항이 가장 멀리 있고 그리고 그것과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직렬로 연결된 임피던스들이 병렬 연결돼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연결이고 얘와 4옴은 직렬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기 인덕터에 해당되는 임피던스를 더해주면 돼요. 자,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지금 구한 값이 이렇게 돼요. 자, VTH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은 자, VTH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그 뭐야 요 개방되어 있고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이거는 제외시키고 자, 이와 같은 루비 싱글이 있다고 했을 때 얘와 얘의 B로 나눠진 것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B를 구하게 되면 그게 VTH가 되죠. 그래서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나온 식이 되는 거고, 자, VTH와 RTH가 구했으니까 최대 전력을 전송하기 위한 조건은 GL, GTH, 그러니까 GT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면 관계면 되니까 여기 우리가 구한 것에 이제 허수만 부호를 바꿔 써주면 되고, 그리고 자, 맥스 값은 자, 이와 같은 식이 우리가 외우고 있고 여기에 RTH 값에 우리가 구한 태분행 그 어디냐? 태분행 등가 임피던스의 실수부. 그리고 여기 VTH 값은 여기 태분행 등가 회로의 전화번 값을 대입해서 구해주면 이와 같이 나와요. 아, 내가 요거를 앞에서 설명을 빼먹고 했구나. 자, 지금 요 VT 값, GT 값이 태분행 회로로 변환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그 임피던스로 바꿔주기 위해서 태분행 회로를 변환했을 때에 태분행 등가 전압 값인 거고 얘가 태분행 등가 임피던스 값이에요. 알겠지? 그리고 그 값이 들어가는 거야. VT라고 하는 것, GT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까지 질문. 요 PL이라고 하는 게 요렇게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최대가 되려면
분수 함수의 입장에서 분자는 커져야 되고 분모는 작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분모를 작게 하는 입장에서 저항값은 양수 값만 가진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얘는 우리가 허수부이기 때문에 양수, 음수를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모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얘가 0이 되면 좋겠지. 그치? 그래서 XL equal XT라고 하는 식이 처음 나와요. 첫 번째 조건으로 나와.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외하고 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쓴 거예요. 나머지 부분을 쓰는데 지금 어차피 VT는 우리가 조건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 L과 RT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값이 최대가 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미분식을 써서 그러니까 그 왜 극값 구하고 그러니까 최대값 구하는 게 그러니까 극대값을 구하고 그리고 양극값을 비교해서 극대값과 양극값을 비교해서 최대값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분식을 넣은 거야. 그러면 저거를 유도를 해달라는 거지. 자, 요거를 계산하면 이렇게 돼. 분모 제곱하니까 R 플러스 RT의 전체 4승분의 RL 플러스 R 프라임. 자, 요거를 계산해 다시 쓰면 위에 거 플러스 거고 요 마지막 RT 이 곱하기 RT 그리고 요거 정리하면 지금 RL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니까 요거 정리하면 그래서 요거 하나 약분되고 3 나오고 그래서 이게 RT 플러스 RL 3승분의 RT 마이너스 RL이 돼요. 그러면 이 값이 0이 되도록 만드는 조건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0이 되도록. 그러면 자, 아까 첫 번째 조건식이 XL 플러스 XT는 0이고 두 번째 조건식이 RT 마이너스 RL은 0이고 그러면 RT와 RL 값은 같아야 되고 XL과 XT는 크기는 같되 부호는 반대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해서 쓰게 되면 결국은 GL이라고 하는 로드 임피던스가 그 전송부 쪽에서 있는 이제 태분행 등가 임피던스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만 된다라는 거예요.